사이렌 소리가 워터파크 전체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내 방송입니다. 최민기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박영심의 귀에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것 하나도 못하면서 뭘 할 줄 안다고! 72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손주를 잃을 뻔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나는 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내가 나를 되찾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한 할머니의 가슴 아픈 하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족과의 나들이 속에서 시작된 설렘은 곧 무거운 짐으로 변했고, 마침내 그녀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전화 소리에 영심은 잠에서 깼어요. 준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준호야.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영심은 벌써 1시간 전에 깨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든 탓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깨웠다는 핑계로 투정을 부리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심의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요즘 드물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영심이 먼저 연락해야 했고 그마저도 바쁘다는 대답을 자주 들었어요. 시간, 왜? 무슨 일 있어? 가족,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들이? 영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 나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거든요. 네, 바다빛 워터파크예요. 민기랑 수아가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요. 영심은 순간 기뻤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러갈 기회가 생겼다니. 최근 몇 달간 손주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서진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자꾸 미뤘거든요. 정말? 그럼 가야지. 언제 가는데? 이번 토요일 아침에요. 일찍 나가야 사람 많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심은 벌써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 선크림, 수건, 여벌옷. 알겠어. 준비 잘 해놓을게.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거기서 다 살 수 있어요. 아니야. 아이들 좋아할 걸로 준비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영심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겼다니.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도 준비하고 선크림도 챙기고. 영심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은 평생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죠. 남편 최철수가 일찍 죽은 후로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철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영심은 45세였어요. 준호는 고등학생, 도윤은 중학생이었죠. 보험금도 별로 없었고 철수가 빚을 남겨놔서 더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영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저녁까지 장사를 했어요. 집에 와서는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엄마, 피곤하지? 어린 도윤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도윤이랑 준호 때문에 안 피곤해.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서서 졸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준호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잡고 도윤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요.
준호가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편안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이제 좀 편히 사세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영심은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뭔가 달랐어요. 며느리 서진이 예전만큼 반갑게 대하지 않는 것 같고 준호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죠. 서진은 처음에는 어머니 하면서 잘해줬어요. 하지만 민기가 태어나고 수아가 태어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어머니,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영심은 손주들을 돌봐주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고마워하는 것도 예전만큼이 아니었고 뭔가 잘못되면 어머니가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나들이 제안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영심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 습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정말 설레서 일찍 깬 거였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요라고 말해줄 것을 상상하며 옷을 골랐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김밥도 준비했어요. 민기가 좋아하는 참치김밥과 수아가 좋아하는 소세지 김밥. 과일도 예쁘게 썰어서 통에 담았어요. 사과, 배, 포도까지. 민기랑 수아가 좋아하겠다. 가방에는 수건 2장, 여벌옷, 선크림, 상비약, 물티슈, 손소독제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30년 넘게 엄마 노릇을 했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도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아이들이 목말라 할 때를 대비해서요. 마지막으로 지갑을 확인했어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어요. 9시에 준호네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영심은 8시 반에 미리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일찍 나간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째는 늦을까봐 걱정되어서, 둘째는 손주들이 기다릴까봐서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영심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관리된 조경, 비싼 차들, 넓은 아파트. 준호가 이런 곳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구시 정각에 현관 자동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기와 수아가 뛰어나왔어요. 어머, 우리 민기 수아. 오늘 워터파크 간다니까 좋지? 네, 할머니, 저 수영복 새로 샀어요. 수아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자랑했어요. 핑크색의 프릴 달린 예쁜 수영복이었어요. 그래, 예쁘겠구나. 민기는 저는 상어 그림 있는 거요. 민기도 신나게 대답했어요. 영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와 서진도 나왔어요. 엄마, 일찍 나오셨네요. 준호가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응, 아이들 기다릴까 봐서. 서진이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서진아. 오늘 재미있게 놀자. 준호가 차키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일찍 가야 주차도 쉽고 사람도 적어요. 좋아, 가자. 영심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차는 준호가 작년에 새로 산 SUV였어요. 7인승이라 가족들이 타기에 넉넉했어요. 영심은 뒷자리에 민기, 수아와 함께 앉았어요. 앞자리는 준호와 서진이 앉았고요. 할머니, 저희 옆에 앉으세요. 그래,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같이 가자. 차가 출발하자 민기와 수아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할머니, 물놀이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수영할 줄 알아요? 그럼 할머니도 옛날에는 수영 잘했는데. 영심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워터파크에 뭐가 있어요? 글쎄, 수영장이랑 미끄럼틀이 있을 거야. 우와, 미끄럼틀 타고 싶어요. 저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영심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앞자리에서는 준호와 서진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피곤한데 굳이 워터파크까지 자야 해? 서진의 목소리가 작지만 영심에게는 들렸어요.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하잖아. 준호도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집에서 쉬면 안 돼. 요즘 너무 피곤해. 엄마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떡해? 서진이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시겠네. 그렇게 되겠지. 영심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니가 봐주시겠네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설마 나를 아이들 봐주라고 부른 건 아니겠지? 하지만 영심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요. 1시간 반쯤 달려서 해오름시에 도착했어요. 바다빛 워터파크는 큰 규모의 실내외 복합 워터파크였습니다. 건물도 크고 주차장도 넓었어요. 와, 정말 크다. 민기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거 봐요. 물 미끄럼틀이 엄청 높아요. 수아도 흥분해서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심도 처음 보는 워터파크에 신기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와본 적은 없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걸어가면서 영심은 설렜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바다빛 워터파크입니다. 매표소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한복을 입고 있어서 더 정감이 갔어요. 성인 2명, 어린이 2명, 경로우대 1명이요. 준호가 말하며 지갑을 꺼내려 하자 영심이 나섰어요. 아니야, 내가 낼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내고 싶어. 영심은 지갑을 꺼내서 돈을 냈어요. 입장료만 20만 원이었지만 기꺼이 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니까요. 어머니, 왜 내세요? 저희가 낼게요. 서진이 말했지만 영심은 이미 돈을 내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손주들이랑 놀러 오는 건데. 매표기에서 티켓이 나왔어요. 물품 보관함과 튜브 대여는 안쪽에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들어가자 정말 큰 워터파크가 펼쳐졌어요. 파도풀, 유수풀, 각종 슬라이드까지. 천장도 높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와 더 밝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민기와 수아가 동시에 감탄했어요. 영심도 놀랐어요. 이렇게 큰 시설이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갈까? 준호가 물었지만 서진이 먼저 말했어요. 일단 자리부터 잡자. 파라솔 없으면 앉을 곳도 없어. 안내판을 보니 파라솔 대여가 5만 원이었어요. 비싸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심이 또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영심은 이미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할머니가 해야지.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진이 말했지만 진심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파라솔을 빌리고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파도풀이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파라솔을 설치하고 짐을 정리했어요. 영심이 준비한 김밥과 과일, 음료수까지 파라솔 테이블에 놓았어요.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준호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아이들 배고플까 봐서. 여기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더 맛있잖아. 영심은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뿌듯했어요. 준호와 서진은 파라솔 밑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마치 여기서 쉬려는 모습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아이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진이 말했어요. 영심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좀 피곤해서요. 여기서 쉬려고요. 쉰다고? 영심은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가족 나들이라고 해서 같이 놀 줄 알았는데 너희는 물에 안 들어가고? 네, 저희는 여기서 짐 보고 있을게요. 준호도 이미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나 혼자 아이들을 돌보라는 거야? 어머니, 아이들도 할머니랑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서진의 대답에 영심은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 할머니, 빨리 가요. 민기가 영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랑 수영하러 가요. 수아도 신나게 말했어요. 영심은 실망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 나들이야? 나만 일하는 거 아닌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수영복을 입은 지 몇십 년 만인지 몰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민기와 수아는 이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신나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요. 응, 기다려. 물에 들어가자 민기와 수아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와보세요. 할머니, 저랑 물놀이해요. 영심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금세 숨이 찼습니다. 72세의 나이에 7살, 5살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건 쉽지 않았어요. 물속에서 걷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물의 저항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이 들었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할머니, 피곤해요. 민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더 놀자.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젖은 수영복 때문에 몸이 차갑기도 했고요. 그럼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진이 또 말했어요. 뭐? 아이들이랑 노는 거 말이에요. 저희는 좀 더 쉬고 싶어서. 영심은 말문이 막혔어요. 가족 나들이라고 해서 온 건데 결국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였네요. 저희가 평소에 너무 바빠서 피곤해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영심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어머니, 고마워요. 서진이 말했지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심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어요. 즐거운 마음보다는 의무감이 더 컸어요. 할머니, 이번엔 저기 가요. 수아가 큰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심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높은 슬라이드였어요. 성인도 무서워할 만한 높이였어요. 저기는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 용감해요. 민기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타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요. 영심은 아이들을 데리고 슬라이드 쪽으로 갔어요.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많네. 주말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서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영심의 다리는 점점 아파왔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30분 넘게 서 있으니 발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평소에도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는데 젖은 바닥에 맨발로 서 있으니 더 힘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기가 영심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영심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30대, 40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나만 할머니네. 어떤 젊은 엄마가 영심을 쳐다보며 옆 사람과 뭔가 속삭였어요. 영심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드디어 순서가 되었어요. 어른과 어린이는 같이 탈 수 없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린이끼리만 타거나 보호자가 밑에서 받아주셔야 해요. 영심은 당황했어요. 아이들만 혼자 타는 건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민기야, 수아야, 무섭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 용감해요. 아이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밑에서 기다릴게. 영심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또 걸어 내려가니 다리가 더 아팠어요. 할머니, 수아가 먼저 내려왔어요. 재밌었어? 네. 정말 재밌었어요. 민기도 곧 내려왔어요. 할머니, 한 번 더 타요. 또? 네. 정말 재밌어요. 영심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30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정말 또 타고 싶어? 예. 어쩔 수 없이 다시 줄을 섰어요.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40분을 기다렸어요. 영심의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서 있으면 아픈데 오늘은 특히 심했어요. 두 번째로 탄 후에 아이들이 또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저쪽 놀이기구 타요. 저쪽? 파도풀 옆에 있는 회전 슬라이드였어요. 저기도 가야 해? 네. 꼭 타고 싶어요. 영심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동했어요. 워터파크가 생각보다 넓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온종일 콘크리트 바닥을 걸어 다니니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아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지금? 네. 급해요. 화장실까지 가려면 워터파크를 가로질러 가야 했어요. 젖은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요. 수아가 다리를 오므렸어요. 알겠어. 빨리 가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민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목 말라요. 목말라? 그럼 뭐 마실까?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보니 한 병에 3,000원이었어요. 밖에서 사면 1,000원도 안 하는 음료수가 3배나 비쌌어요. 비싸네. 하지만 아이들이 목말라 하니 사줄 수밖에 없었어요. 뽀로롱, 음료 2개 주세요. 6,000원입니다. 또 지갑을 꺼내서 돈을 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기와 수아가 음료를 마시며 좋아했어요. 맛있어? 네. 그런데 음료를 다 마신 민기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네. 저기 파는 거요. 매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가리켰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었는데 한 개에 5,000원이었어요. 또 사달라는 거야? 영심은 계산을 해봤어요. 벌써 얼마나 썼는지. 입장료 20만 원, 파라솔 3만 원, 음식 46,000원, 음료수 6,000원.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사면 10,000원이 더 나가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 사주마. 와, 아이스크림 2개에 10,000원을 또 냈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영심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다른 벤치를 보니 젊은 부모들이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아빠가 아이와 놀고 있고 엄마는 쉬고 있었어요. 부럽다. 영심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준호, 서진과 함께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을 텐데.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였어요. 파라솔로 돌아가니 준호와 서진은 여전히 편히 쉬고 있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서진은 선글라스를 끼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준호가 게임을 하면서 말했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서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 진짜 재미있어. 영심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어머니, 좀 쉬세요. 서진이 말했어요. 응. 영심은 조금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서진이 또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이들이 아직 더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정말 그런지 아이들을 봤어요. 민기와 수아는 아직도 신났어요. 할머니, 우리 저거 타러 가요. 민기가 다른 놀이기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심은 일어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가자.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말했지만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누웠어요. 오후 시간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튜브도 빌려줬어요. 튜브 대여료가 2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튜브 타고 싶어요. 그래, 빌려주마. 또 지갑을 꺼내서 돈을 냈어요. 선크림도 계속 발라줬어요. 아이들 피부가 타지 않게 하려고요. 할머니, 선크림 발라주세요. 등도 발라주세요. 영심은 계속 아이들을 돌봤어요. 간식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놀아주고 영심의 지갑 속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입장료, 파라솔, 음식, 음료, 아이스크림, 튜브 대여료. 벌써 35만 원 넘게 썼습니다. 준호와 서진이 낸 돈은 주차료 5천 원 뿐이었어요. 할머니, 저기도 가요. 저기도.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영심은 따라다니느라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할머니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심은 손주들이 실망할까봐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후 5시쯤 영심이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저기 가볼게요. 민기가 멀리 있는 키즈풀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키즈풀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얕은 수영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작은 놀이기구들이 있었어요. 잠깐, 민기야. 할머니랑 같이. 하지만 민기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민기야. 영심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에 쥐가 났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고 오래 서 있다 보니 허리가 경직된 거였어요. 아이고. 순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허리를 주무르느라 민기를 놓쳤어요. 1분쯤 지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민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민기가 어디 갔지? 키즈풀 쪽을 봤지만 민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민기야! 민기야! 소리를 쳤지만 워터파크의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물소리, 아이들 소리, 음악 소리가 섞여서 목소리가 묻혔어요. 수아야. 오빠 어디 갔는지 봤어? 모르겠어요. 영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기야. 어디 있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민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키즈풀에도 없었고 주변 놀이기구에도 없었어요.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습니다. 영심의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뛰었어요. 어디 간 거지? 혹시 다친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민기야!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영심은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4분, 5분이 지나자 영심은 안전요원에게 달려갔어요. 저기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안전요원은 20대 젊은 남자였어요. 네. 어떤 아이요? 7살 남자아이요. 최민기라고 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5분 전쯤요. 저기 키즈풀 간다고 하더니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파란색 수영복이요. 상어 그림이 있는. 안전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미아, 발생했어요. 최민기, 7세 남아, 파란색 상어 수영복 착용. 곧 확성기로 방송이 나왔어요. 미아, 안내방송입니다. 최민기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7살 남자 어린이이고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상어 그림이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주세요. 방송이 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이가 없어졌나 봐. 어머, 큰일이네. 우리도 찾아보자. 영심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기가 다친 건 아닐까, 물에 빠진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잘 못 봐서 내가 잘못했어.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아야, 엄마 아빠한테 가서 민기가 없어졌다고 말해. 네. 수아가 무서워하며 파라솔 쪽으로 뛰어갔어요. 영심은 계속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민기를 찾았어요. 민기야, 민기야. 6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영심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멀리서 안전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요. 영심이 그쪽으로 뛰어가니 민기가 울고 있었어요. 민기야. 영심이 민기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안 보여서.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민기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던 거였어요. 다른 출구로 나와서 헤맸던 거죠. 다치지 않았어? 네. 무서웠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영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영심은 돌아봤어요. 준호와 서진이 얼굴을 붉히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애 하나도 못 봐요.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어떡해요? 영심이 돌아보니 서진이 얼굴을 붉히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도 뒤따라오고 있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미아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서진아, 다행히 찾았잖아. 영심이 말했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만약에 큰일 났으면 어떡하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어요. 아이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영심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깐 방심했어. 방심? 그게 지금 상황에 할 변명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이가 실종되면 어떡하려고 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영심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미안했거든요. 70이 넘어서 애들 볼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나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심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했어요. 서진아, 그만해. 준호가 말렸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것 하나도 못하면서 뭘 할 줄 안다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나 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요즘 할머니들이 너무 무책임해. 영심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준호가 더 크게 말렸어요.
왜? 사실이잖아요. 영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할머니, 민기가 영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민기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제가 멋대로 갔어요. 민기의 말에 영심은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진은 계속했어요. 애가 뭘 알아요? 어른이 제대로 봤어야죠. 알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영심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였어요. 잘못했다고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어떡하라고? 영심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하루 종일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안전요원이 끼어들었어요. 다행히 아이를 찾았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드시면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영심은 어이가 없었어요.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언제 말했어?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심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희가 왜 어머니한테 맡겼는지 알아요? 뭐? 저희는 쉬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영심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쉬고 싶어서. 그래서 나한테 아이들을 맡긴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영심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너희 쉬라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온종일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영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루 종일 참고 있던 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영심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 영심은 억울했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엄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에 가서? 지금 여기서 끝내자. 영심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진아, 너는 오늘 뭘 했냐? 네. 나는 온종일 아이들 돌봤는데 너는 뭘 했냐고? 서진이 당황했어요. 저는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고? 파라솔 밑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으면서? 그게 내가 다 봤어. 너희 둘이 편하게 쉬는 거.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평소에 일해서 피곤해요. 피곤해?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영심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72살이야. 너희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내가 온종일 아이들 돌보고 너희는 쉬고. 이게 말이 되냐? 서진이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빴어서. 바빠? 워터파크에서 뭐가 바빠? 그게 아니라 서진아, 솔직하게 말해. 너는 나 때문에 짜증났지?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못하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영심이 민기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애들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네, 벌써요? 응, 할머니가 피곤해.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영심은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지 마시고. 준호가 말했지만 영심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보고 있었어요. 영심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영심은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온종일 뛰어다니느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화장기도 다 빠져서 늙어 보이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민기와 수아는 아직도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집에 가야 해요? 수아가 속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 그럼 다음에 또 와요. 민기가 말했지만 영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옷 다 입었니? 네. 탈의실에서 나오니 준호와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머쓱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차로 가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버스 타고 갈래. 버스요. 왜요? 그냥. 영심은 정말 준호네와 함께 있기 싫었어요. 엄마,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됐어. 영심은 출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계산대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영수증들을 다시 꺼내서 계산해 보니 오늘 쓴 돈이 정확히 나왔어요. 입장료 20만 원, 파라솔 대여 3만 원, 음식값 4만 6천 원, 음료수 6천 원, 아이스크림 만 원, 튜브 대여 2만 원, 총 30만 2천 원이었어요. 내가 30만 원을 썼구나. 영심의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3분의 1을 하루에 써버린 거였어요. 준호와 서진이 낸 돈은 주차료 5천 원 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엄마, 왜 안 가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영심이 돌아봤어요. 준호야, 오늘 돈 누가 냈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해봐. 누가 냈냐고. 엄마가 내셨죠? 얼마나? 모르겠는데요. 준호는 정말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심이 영수증들을 보여줬어요. 30만 원이야. 내가 30만 원 썼어. 준호와 서진이 당황했어요. 엄마,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돈 낼 때마다 봤으면서. 그래도 뭐야? 영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나는 돈도 내고 아이들도 돌보고 너희는 뭘 했냐? 엄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아이 못 본다고 뭐라고 하고?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하다고 다 되나? 영심이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끝이야. 네, 나는 더 이상 너희랑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호구 취급받는 것 같아서 싫다는 소리야. 호구요? 그래, 호구. 돈은 내가 내고, 일은 내가 하고, 욕은 내가 먹고. 이게 호구 아니면 뭐야?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생각이 부족했다고? 영심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준호야,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네, 돈 내는 기계? 아이 봐주는 기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심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희 엄마야. 엄마라고. 그런데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겨워. 영심이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준호가 따라오려 했지만 영심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따라오지 마. 오늘로 끝이야. 엄마, 끝이라고 했어. 영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출구를 나서면서 영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워터파크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영심은 생각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심은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고 과일을 준비하고 가방을 챙기고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준호와 서진이 편하게 쉬기 위한 거였네요. 내가 바보였어. 버스가 와서 탔어요. 창밖을 보니 준호의 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영심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버스 안에서 영심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손주들을 못 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뭔가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냈구나. 집에 도착한 영심은 바로 샤워를 했어요. 염소 냄새와 땀 냄새를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영심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긴 하루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샤워를 마치고 편한 잠옷을 입으니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영심은 작은 아들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도윤은 영심의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둘째라서 그런지 엄마의 감정에 더 민감했어요. 너 지금 시간 있어? 네, 왜요? 잠깐 집에 올 수 있어? 지금요? 네,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영심은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거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어요. 도윤이 오려면 30분은 걸릴 거예요. 영심은 부엌에 가서 차를 우렸어요. 캐모마일 차였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평소에 마시던 차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들어와. 도윤이 들어왔어요. 30살의 도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도윤은 영심의 표정을 보자마자 걱정했어요. 앉아라. 도윤이 영심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영심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워터파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준호가 가족 나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심 혼자 아이들을 돌본 것, 30만 원을 혼자 낸 것, 민기를 잠깐 잃어버린 것, 서진이 화를 낸 것. 형이 그랬다고요?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응, 형수님도요? 응. 어머니, 너무하네요. 그게 말이 돼요? 도윤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30만 원을 어머니 혼자 내시고 애들까지 돌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것도 그런데 더 화난 건 따로 있어. 뭔데요?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게요? 응, 내가 돈 내는 것도 당연하고 아이들 보는 것도 당연하고 마치 그게 내 역할인 것처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정말 화나겠어요.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었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어머니, 너무 속상하셨을 텐데.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영심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나는 이제 형하고 연락 안 할 거야. 네.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도윤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이잖아요. 형이면 뭐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요? 응,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말? 네, 저라도 화날 것 같아요. 아니,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영심이 조금 안심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이상한 건 줄 알았어. 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형이 이상한 거죠. 그래? 네.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윤의 말에 영심은 위로를 받았어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뭐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도윤아, 네. 나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시다뇨? 형하고 연락 안 하면 손주들도 못 보잖아. 영심의 목소리가 조금 슬펐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들은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민기수아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응,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도윤도 고민이 되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까지 볼 수는 없어. 어머니, 도윤아, 너는 괜찮지? 저요? 응. 나하고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너도 힘들지 않을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정말? 네, 어머니가 평생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죠. 영심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당하실 수는 없잖아요. 영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연락을 안 할 거야. 형이 연락하면요? 받지 않을 거야. 적어도 한동안은. 영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외롭지 않으실까요?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 자존심을 잃고 살 수는 없어. 자존심이요? 응,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도윤아,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나를 위해서요? 응.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영심은 도윤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도윤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어머니가 평생 희생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 네, 이제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영심이 오늘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도윤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고마웠어.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어. 도윤이 나간 후 영심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준혼의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영심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다. 더 이상 당연한 존재로 살지 않기로 했다. 72살, 늦지 않았다.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영심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거든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보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영심은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영심은 문자를 지워버렸어요. 10분 후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또 왔어요. 엄마, 어제 일 때문에 화나신 거 알아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지워버렸어요. 오전 10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서진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또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지워버렸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점심때쯤 도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 형이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는데. 필요 없어. 어머니, 도윤아, 내 마음 이미 정했어.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형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알려줄까? 네. 도윤이 놀란 것 같았어요. 도윤아, 내가 형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전해줄래? 무슨 말씀이에요? 영심은 미리 생각해둔 내용을 말했어요. 첫째, 앞으로 나한테 무례한 말을 하거나 당연하게 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간다. 네. 둘째, 아이 돌봄을 부탁할 때는 미리 역할을 나누고 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정확히 하자. 보상이요? 응. 내가 공짜로 할 일은 아니야. 베이비시터 쓰면 돈 내잖아. 아, 네. 셋째, 돈이 들어가는 일은 미리 정확하게 말해서 누가 낼지 정하자. 나보고 당연히 내라고 하지 말고.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 형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받아들이면 다시 만나고 안 받아들이면 끝이야. 그런데 어머니, 이거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딱딱해야 해. 지금까지 너무 흐물흐물하게 했어. 그렇긴 하지만. 도윤아, 나는 이제 선을 긋고 살 거야. 사랑은 선이 있을 때 더 오래 간다더라.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형한테 전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도윤아, 이건 문자로도 보내줄게. 네. 전화를 끊고 영심은 문자를 작성했어요. 박영심의 3가지 경계선. 1. 존중 없는 부탁은 거절한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즉시 자리를 뜬다. 2. 돌봄은 역할 분담과 보상에 대한 합의하에 한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기록한다. 3. 금전 관련 일은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한다. 선결제하고 영수증을 공유한다. 도윤아, 아까 말한 내용이야. 형한테 정확히 전해줘. 문자를 보낸 후 영심은 뿌듯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도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한테 전했어요. 뭐래? 그게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았어요. 황당해. 네, 왜 갑자기 이런 조건을 다느냐고. 영심이 웃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도윤아, 그럼 형한테 이것도 전해줘. 또 뭔데요? 내가 왜 이런 조건을 내는지 생각해보라고 해. 네. 그리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일주일 시간을 줄게. 일주일요? 응.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알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영심은 평소보다 편안하게 지냈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가벼운 체조도 했어요. 영심 씨,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단지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새로운 시작을 해서 그런가 봐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준호네 집안일 도와주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여유가 있었구나. 친구들과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혼자 영화도 보러 갔어요. 영심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중학교 동창 순자가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아들이랑은 어떻고? 좀 거리를 두고 있어. 왜? 영심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눈치가 빨랐어요. 며느리 때문이지? 뭐 그런 셈이지. 아이고, 나도 그래. 며느리가 처음엔 잘해주더니 요즘엔 눈치만 봐. 그래? 응. 그래서 나도 요즘엔 거리 두고 지내.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 영심은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위로가 되었어요. 집에서는 평소에 못 해본 것들을 했어요.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도 해보고 드라마도 정주행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준호한테서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런 문자들이었지만 영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아이들 핑계대기까지 하네. 일주일 후 도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 답변 나왔어요. 뭐래? 그게 좀 이상한데 어떻게? 조건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대신 어머니가 먼저 사과해달라고 해요. 내가 사과해. 영심은 어이가 없었어요. 네, 워터파크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상처 줬으니까 먼저 사과해달라고. 정말?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영심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도윤아, 형한테 전해줘. 뭐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사과는 내가 받을 일이지. 할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정말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영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민기, 수아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도윤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해해줘.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밤 영심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한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썼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첫날. 며칠이 지나고 영심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준호의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면 이제는 오늘 나는 뭘 할까? 를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볼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외모에서 나타났어요. 평소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던 영심이 밝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 색깔도 나쁘지 않네. 연분홍색 카디건을 입어보면서 영심은 생각했어요. 72살에 분홍색이 어울릴까 싶었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두 번째 변화는 시간 사용법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준호네 집 청소, 아이들 돌봄, 반찬 만들어주기.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볼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봤어요. 요가, 서예, 요리교실, 노래교실.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어떤 걸 해볼까? 영심은 요가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몸이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요가 교실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기초반으로 등록해 드릴게요. 첫 요가 수업에 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3개월 됐어요. 박영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요가 정말 좋아요.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말순 할머니의 말처럼 요가를 하고 나니 몸이 개운했어요. 특히 워터파크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굳어진 몸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이 동작이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3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주 친절했어요. 할머님들 모두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늘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영심 씨,
어디 사세요? 청솔 아파트에 살아요. 아, 거기 좋은 곳이네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아들 둘 있는데 따로 살아요. 영심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바쁘다고 하고. 맞아요. 우리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위로가 되었어요.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영심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올 거예요. 그럼 미리 오셔서 같이 차 마셔요.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영심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좋았고 몸을 움직인 것도 상쾌했어요. 며칠 후에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붓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서예 선생님은 60대 할아버지였는데 아주 차분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글씨에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정말요? 네, 차분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예요. 영심은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칭찬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서예를 하면서 영심은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감사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감사라는 글자를 쓰면서 영심은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준호에게, 서진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감사해야겠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김치찜을 배워볼게요. 김치찜이요? 제가 아는 김치찜이랑 다른가요? 네,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어요. 다 혼자 터득한 것들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맛있네요. 영심 씨가 만든 김치찜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네요. 요리 교실에서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예전에는 항상 남을 위해 요리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위해 요리하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오랜만에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기분이었어요. 이 드라마 재미있네. 요즘 인기 있다는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핸드폰도 새로 바꿨어요. 예전 것은 전화와 문자만 되는 구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할머니, 이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핸드폰 가게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사진도 훨씬 예쁘게 나와요. 집에 와서 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봤어요. 정말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예뻤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유튜브에서 요가 영상도 보고 요리 영상도 봤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심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씻고 나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옷을 고르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걸쳤는데 이제는 어떤 색깔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생각해 봤어요. 외출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급한 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산책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나갔어요. 영심 씨,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활기차지시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심은 우연히 서진을 마주쳤어요. 마트 앞에서였어요. 서진은 장을 보고 나오는 참이었고 영심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서진이 먼저 영심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영심은 잠시 멈칫했어요. 한 달 반 만에 보는 며느리였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영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냈어. 어머니.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래? 정말 달라 보였어요. 영심은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입던 검은색, 회색 옷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머리도 새로 했었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미용실을 추천해줘서 가본 건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심이 서진을 쳐다봤어요. 서진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거야? 그게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내가 조건 3개 제시했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까다롭다고? 네. 뭔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가족끼리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영심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서진아, 그럼 안 되겠네. 어머니.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기와 수아가.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영심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영심의 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손주들 생각이 나서였어요. 민기가 계속 할머니 언제 와요? 물어봐요. 수아도 할머니가 만든 김밥 먹고 싶다고 하고. 영심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진아, 아이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게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할머니가 기분 좋게 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진아, 잘 생각해봐. 내가 조건 3개 낸 것은 까다로워서가 아니야. 그럼요? 서로를 존중하자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존중받으면서 아이들을 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뭐?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서 만나야 하나요? 영심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어? 가족답게 만났어? 그게 나는 돈도 내고 일만 하고 욕만 먹었는데 그게 가족다운 거였어?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진이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심은 이런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진아, 됐어. 나 갈게. 어머니. 영심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서진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영심은 거울을 봤어요. 한 달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표정 대신 밝고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도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형수님 만나셨다면서요? 응, 우연히.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회 달라고 하던데. 그래서요? 거절했어.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영심이 웃었어요. 도윤아, 외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정말요? 응, 정말.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니까요. 고마워, 도윤아. 내가 이해해줘서.
전화를 끊고 영심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예쁘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영심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영심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에서 설렘 대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모욕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72세의 나이에 내린 이 결심은 늦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서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가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삶의 기록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